막 비해당 측간에 앉아 있을 때 한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비해당에는요, 와본 사람은 익히 알 터입니다. 집 안에서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발도 씻고 몸도 닦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입으로 먹은 걸 내보내는 배설 시설이 없습니다. 따라서 옛 우리 선조들이 살던 식으로요, 집 바깥에 있는 측간을 이용해야 됩니다. 거기에 앉아서 한 생각인데요, 일단 오늘이 2022년 1월 8일입니다. 7년 전 오늘, 즉 2015년 1월 8일에 나그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막 일기장을 그날로 펼쳤습니다. 일기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정원 1. 1이라고 숫자가 붙은 것은 아마 오늘의 정원이라고 제목을 붙인 글이 또 있을 겁니다. 그건 나중에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2015년 1월 8일, 즉 이해로부터 7년 전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녘에 드세게 기승을 부리던 바람이 약해졌다. 극성일 때 나는 바람을 다스리는 와유를 원망했다. 하필이면 집 나온 날 이럴 게 뭐요? 와유에게 투정 겸 따지듯 했더니 바람의 신은 다음과 같이 말했고, 듣는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대가 비해당에 있으면 이보다 더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신은 신인가 보다. 고무신과 낡아 빠진 운동화 및 반질거리는 구두 외 신자를 단자는 그냥 그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닌 것 같다. 인도 신화에 나오는 바람의 신도 그런 면에서 마찬가지다. 따지려고 한 내 말문이 막히게 한 그 한 단어가 비해당이다. 그리고서 신은 또 이곳과 저곳의 의미에 대해 말했으니 이곳과 저곳은 내가 늘 매달리는 화두이기도 하다. 그러니 신은 신이고 바람을 다스리는 와유가 오늘 내가 소통할 숱한 신중 신이다. 새벽부터 오전이 가기 전까지 나는 오늘 바삐 움직였다. 간밤 잔 아늑한 축산항에서 깨었을 때 한기를 느꼈다. 그래서 불이랗게 궁전의 시동을 걸고 거기를 도망치다시피 하여 북으로 향했다. 몇 군데 오늘 진종일터를 잡으려 시도했으나 그 매서운 바닷바람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계속 움츠러들어 이동을 계속했다. 그러다가 해수욕장 잘 가꾼 주차장에서 해맞이할 즈음에 한 가지가 먹고 싶었지만 그게 불행하게 굴림방에 없었다. 나의 작은 공간 굴림방에는 있을 건 다 있고 없을 건 다 없다. 화개장터 버전으로 말하면 그렇다. 이리 말하지만 생각해 보라. 이 좁고 작은 공간에 있을 게 다 있다고 한들 얼마나 있겠는가?
따라서 둘러치기 하지 말고 쏜 화살처럼 바로 말하면 없는 게 더 많다는 게 된다. 그걸 인정하기 싫어 굴림방에도 있을 건 다 있다라고 내가 큰 소리 치는 것이다. 굴림방에 꼭 있어야 할 게 없단 걸 안 순간 고래불 해수욕장을 급히 떴다. 그 전에 스마트폰으로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알아냈다. 즉 T맵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제법 큰 곳에 대형 할인점이 그것이다. 거기까지는 약 25리다. 좋아하는 일회용 커피를 장바구니에 넣었다. 좀 전 있던 곳을 떠나기 전 금방 잊어버리는 기억이란 놈을 믿지 않으려고 필요한 걸 메모에 적었다. 제일 중요한 커피를 사고, 두 번째, 적은 라면 사리도 장바구니에 넣었다. 라면 사리는 기존에 덕용 온갖 라면의 평균치 반값이면 5개를 살 수 있다. 산 이유는 간단하다. 굴림방을 위시하여 비회당에서도 라면을 주식으로 하다시피 하는 나이다. 라면을 끓일 때 물을 많이 붓지 않는다. 그리고서 물의 양에 맞춰 수프를 조절한다. 그러면 대충 1개의 스프로 2개의 면을 끓일 수 있고 남는 건 수프다. 모았다가 라면 사리를 사서 끓이면 몇 푼 되지 않지만 경제적이다. 물론 이때 맛은 각별하다. 수프와 사리 만든 회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챙긴 건 떡국이다. 굴림방에서 밥을 지으려면 솔직히 귀찮다. 예전에 제일 작은 압력 밥솥을 사용한 적이 있으나 그걸 비회당에 두었다. 이번 길 낯서며 가지고 올까 아니 생각한 것도 아니지만 그보다는 밥 대신 떡국이란 단어가 퍼뜩 떠올랐다. 밥의 재료도 쌀, 떡국의 재료도 마찬가지다. 국산 쌀이건 중국산이건 나는 따지지 않는다. 밥은 거들떠보지 않지만 나는 떡국은 아주 좋아한다. 따라서 이번 굴림방에서 생활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라면국에 말아먹을 것으로 밥 대신 떡국을 택한 것이다. 게다가 무게대 가격도 따져보았다. 2kg 떡국이 할인하여 3,950원이다. 그 돈으로 같은 양의 쌀을 살 수 없다. 가격과 무게를 비교하고 장바구니에 넣으면서 거절한 생각마저 하며 미친놈처럼 희죽거렸다. 이렇게 필요한 걸 사서 지금 자리 잡은 것이 쏙 마음에 든다. 달리 말하면 오늘의 나의 정원이다. 내 집에 비하면 오늘의 정원은 커도 너무 크고 넓어도 너무 넓다. 끝도 보이지 않는 수평선 저 한쪽은 은빛 물결이 넘실댄다. 그 위에 한겨울 태양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쨍쨍하게 떠있기 때문이다.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동해를 상징하는 물빛은 훈청색이 자로 그은 듯한 수평선을 만들었다. 수평선이 이리 반듯한 것은 바로 전 언급한 바와 같이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로 말미암은 것이다. 백사장에도 누군가 정성이 있다. 궁전을 댄 곳 바로 앞에
모래 땅에 소나무가 있다. 뒤에는 온통 아름드리 솔밭이다. 그런데 모래밭에 훗날에 그늘을 만들 양으로 누군가 소나무를 심어 시대로 고정했다. 소나무가 세월이 가면 언젠가는 지대 없이도 모래 땅에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잘 자라 한여름에 여기를 찾는 사람에게 한없이 소중한 그늘을 만들 것이다. 이렇듯 지금 나의 정원이 마음에 든다. 오른쪽 저 끝에는 수평선과 만나는 솔숲이다. 정오가 되어가는데도 현재 기온이 영하를 유지한다. 그만큼 춥다. 여기가 이 정도면 비해당은 더할 것이다. 그걸 냉철하게 알려준 바람에 신 와유가 이제는 휴식을 취하는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내려가는 해뜨기 직전에 그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느라 에너지를 모두 방출했을 것이다. 바람신도 태양신을 능가할 수 없다. 태양신의 존재를 미리 알리려고 어쩌면 바람의 신 와유가 해뜨기 직전 그렇게 성질을 부렸을 것이다. 겨울 해가 세상을 지배하는 정오, 굴림방에 들어오는 햇살이 따사롭기 그지없다. 대자연이 잘 가꾼 나의 정원을 찾은 것이 기쁘다. 오늘의 정원을 전날에 몰랐으니 이 또한 이번 나그네길에 얻은 이득이다. 2015년 1월 8일 동해안에서. 이제 말머리로 돌아가 하고자 하는 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7년 전 오늘의 일기 내용이 꽤 길었는데요. 그 일기 내용과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나그네는 어떤 말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 말을 수없이 글로 보고 글을 소리로 바꾸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말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는데요. 오늘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7년마다 새롭게 태어난다. 이렇게 어느 천재 작가 겸 사상가가 말했는데요. 7년, 사람의 일생에서 7년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요. 그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에는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불행에 빠져있는 어떤 사람은 7년 후에 행복의 여신과 손을 잡을 수도 있겠고요. 건강을 잃고 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은 7년 되는 해 벌떡 일어나 예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7년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한 말의 의미는 분명히 긍정적일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아침에 이 말이 불쑥 떠올랐고요. 7년 전 그럼 오늘 나그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여 일기를 찾아보았는데요. 일기
말미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알게 된 나의 정원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7년 전 세월을 거슬러 오늘로 가보니까 나그네가 그날 여기 비해당에 있지 않고서 동해안 어느 곳에 있었나 봅니다. 그곳을 처음 알게 된 사실이 마음에 들었고요. 글 일기 제목도 나의 정원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7년 전으로 오늘 돌아가 보니 그의 나그네의 긍정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2022년 올해에서 7을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2015년이 되는데요. 그해 한 해 내내 있었던 걸 모두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의 나그네에게 중요한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나그네의 지갑에는 늘 텅 비어 있어서 1,000원짜리 한 장 없었고요, 주머니는요 100원짜리 동전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해, 즉 2015년 12월 어느 날 나그네를 돕는 사람이 나타났고요. 그때부터 1년 내내 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가을과 이듬해 봄에 걸치는 계약직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일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7년마다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는 그 말을 나그네에게 적용해도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해는 나그네에게 분명히 새로운 시작을 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나이에서 7로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년 전, 14년 전, 21년 전 이런 식으로 거슬러 가서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7년마다 당신이 새롭게 태어난 해였는지 말입니다. 이 좋은 말을 한 사람은 스페인의 발타자르 그라시안이었습니다. 우리네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리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네 선조들은 7이 아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 말 끝에 나그네는 이 말을 덧붙이고 마치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7년이면 사람도 변한다.